4-a의 제곱 더하기 0-b니까 그냥 b제곱은 a가 a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a제곱이 나왔으니까 이거랑 같다 놓으셔서 다 풀었잖아요. 푸시면은 8-a의 제곱 더하기 전개할게요.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64랑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 이게 위에씩 왼쪽 거만 전개한 거고 얘랑 아래씩 왼쪽 거랑 전개한 게 똑같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푸셨잖아요 다들. 이게 지금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에 b제곱 이게 지금 여기 부분 전개한 거고 이게 지금 이거 전개한 건데 얘랑 같다 라고 잡고 푸시면 이제 식이 하나 나올 텐데 a제곱 날리고 b제곱 날리시면은 한쪽으로 몰아서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b 그리고 16도 날리면은 더하기 64가 0이다 라고 식 하나 나오시죠. 그러면 이제 8 약분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8이 0이 되는 건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식이 한 개 더 나와야 되니까 b를 a로 바꾸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위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셔서 a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걸로 끝나면은 식 두 개 나왔는데 두 개 연립해서 구한 게 아니라 사실상 왼쪽 거랑 왼쪽 거만 연립한 거니까 이걸 구해서 다시 넣으면 우리가 이제 a로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식에 여기에다 대입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4-a의 제곱이랑 더하기 b 대신에 마이너스 a 더하기 8의 제곱 이게 a제곱이 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되는 거고 전개는 쭉 제가 할게요. 이게 a제곱이 되는 거니까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4a 더하기 80은 0이 된다라는 거고 문제를 풀 때 여기서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 물어봤고 우리가 결국에 반지름이 a라는 거 알기 때문에 여기서 왜 a냐면은 8,4고 4,0이죠. 둘 다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점이잖아요. 결국에 이 원은 절대 아니란 말이야. 무조건 이렇게 생겼겠죠, 원이?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크게 생겼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걸 아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그냥 절대값 a가 아니라 사실상 무조건 a잖아요. 결국에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 물어봤는데 여기서 인수분해 해도 되고 아니면은 동각에서의 합 써서 a가 두 개 나오는데 그 두 개의 합이 24인 거 아니까 a의 합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답이 24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된 건데 사실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게 문제가 나왔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그 내공식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합 물어봤으니까 바로 24가 돼야 된다. 두 원의 넓이의 합 물어봤어도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서 합이랑 곱하니까 넓이의 합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유도리 있게 접근을 해서 풀어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27번이 진짜 유도리 있게 풀면은 바로 풀리는 문제거든요. 27번이 이 모양을 잘 보면은 되게 특수한 생김새가 돼서 사실 식이 한 줄만 쓰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보면은 0,0 그리고 2,0 그리고 1,√3 이렇게 찍었을 때 어쨌든 얘 삼각형의 내접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을 일단 먼저 그려볼게요. 삼각형 그렸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를 모양을 잘 보시면은
밑변의 길이가 2고 여기 1,√3이 내렸을 때 1√3인 거죠. 결국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삼각형이 돼요. 보시면 1√3 1대 √3 대 2 꼴이 나서 이게 정삼각형 모양이 되는 거지. 얘가 근데 얘의 내저번의 방정식 요거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내저번의 중심이 있었다고 했을 때 내저번의 성질이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각을 다 요각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다 60도니까 결국에 3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30도고 우리가 원의 중심 x좌표 몇이겠어요? 당연히 여기 손해발 위에 있는 거니까 x좌표가 1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길이가 1이고 여기가 30도면은 우리가 1대 √3인 거 이용해서 이 길이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 길이가 √3분의 1이 돼야 1대 √3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원의 중심이 1, √3분의 1이 된다는 거고 반지름이 x축에 접하는 거니까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의 중심 알고 반지름 아니까 내저번의 방정식도 바로 구할 수 있다. 얘는 유리화해서 x-1의 제곱 그리고 y-3분의 √3 이거의 제곱이 아래 제곱해서 3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알면은 바로 얘가 정삼각형이다 이용해서 내저번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되시죠? 문제를 이제 유도리 있게 항상 볼 때 무작정 공식에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딱 보시고 색다르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색다르게 풀 줄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질문인데 31번 같은 경우는 일단 중심이 어떤 2차 곡선 위에 있는데 x축과 y축 위에 모두 접한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x축, y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원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 중심 그러니까 r이 다 양수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r,r이고 얘가 마이너스 r, r 얘가 마이너스 r, -r 얘가 r,-r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네 특징을 잘 보시면은 r,r이랑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r, -r 얘네를 보면은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죠. 얘가 다시 말하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죠. r,r이고 마이너스 r, -r이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r, r이랑 r, -r 얘네 둘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x축, y축에 모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면은 중심이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중심이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이 곡선 얘랑 y는 x랑 교점이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12 대충 그리시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아니까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교점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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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총 4개가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원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결국에 얘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12랑 y는 x랑의 교점이거나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랑의 교점이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 먼저 해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12가 x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0이다 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수분해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니까 x가 4거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동시에 여기 좌표가 사실상 4,4고 뭐 여기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된다 라는 거죠. 똑같이 얘랑 얘의 교점이다 라고 하면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가 0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4랑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가 3이거나 마이너스 4잖아요. 얘랑의 교점이니까 이 점이 x가 3일 때 3,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이 점이 마이너스 4, 4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뭐 r, 마이너스 r, r 이런 걸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x좌표가 이제 4개가 나오는 거고,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16파이, 반지름이 4니까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 똑같이 9파이, 여기서 16파이 해서 이거 4개를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되시나요? 그래서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딱 원방만 알면 풀 수 있는 거고, 이 뒤에부터가 약간 원이랑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엮여서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직선이 나오기 전에 일단 원이랑 어떤 한 점 사이의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점이 있고 이 원 위에 한 점, 아무 점이나 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원 위에 한 점이랑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최대가 되려면은 원 위에 점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이랑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된다. 이제 우리가 어쨌든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길이는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점이잖아. 얘네 둘은. 그러니까 원 위에 어떤 한 점이 있었을 때 얘가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얘의 연장선 여기에 있을 때가 이 점이랑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겠죠. 동시에 만약에 최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연장선 위에 여기 이 점일 때가 이 점이랑 이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점 좌표를 만약에 안다 하고 여기 점 좌표를 만약에 안다라고 했을 뭐 예를 들어서 1,4고 여기가 만약에 4,8이다 라고 한 다음에 문제에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다 라고 나왔으면은 원 위의 점, 어떤 점에서 이 점이랑 거리의 최소값을 묻는다는 거는 이 점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준 거랑 똑같다는 거죠. 최대일 때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해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만약에 d다 라고 했으면은 최소가 될 때는 두 점 사이의 거리 d에서 반지름을 빼준 게 될 것이고, 최대가 될 때는 d에서 r을 더해줬을 때랑 같은 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길이가 그러니까 최대고 만약에 여기 점이 있고 원 위에 한 점, 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길이가 만약에 여기 길이의 범위를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만약에 여기 최소 이게 계산했을 때 6이 나오고 이거 계산했을 때 10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 원 위에 어떤 점 아무 점이나 대입해도 무조건 거리가 6에서 10 사이가 나와야겠죠. 그럼 만약 거리가 8인 점을 찾고 싶대 라고 했으면은 어떤 8인 점이 있겠죠. 한 개. 이쪽에 만약에 8인 점이 이 점이라고 해볼게. 이쪽에 8인 점이 있으면은 반대쪽에 얘랑 정확히 대칭되게 이쪽에도 8인 점이 하나 있겠죠. 거리가 같은 점이 반드시 양쪽으로 2개씩 존재해야 된다 라는 거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크게 어렵지 않죠. 뭔 소리인지는. 그래서 이제 거리가 만약에 어떤 점이랑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왔을 때 최소랑 최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과 그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고 더한 게 최소 최대가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만한 게 직선 나오기 전에 원만 있었을 때 만약에 두 번 이런 식으로 원이라고 생각해요.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길이 두 교점 여기 길이를 우리가 이제 공통현이라고 하는데 이 공통현의 길이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하냐?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다고 했을 때 일단 둘 다 현이니까 이렇게 있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는다고 생각을 하고 현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열발 내렸을 때 수직이 등분하겠죠. 이쪽도 수직이 등분할 것이고 이쪽도 수직이 등분할 거니까 사실상 둘이 한 직선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수직이다 라는 게 되는 건데 이 길이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만약에 반지름을 알아. 그러면은 이 길이 여기 길이만 우리가 이제 알면 되는 거죠. 이 길이만 알면은 피타고라스 써서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길이의 2배가 결국에 공통현의 길이가 되는 건데 우리가 반지름을 아니까 안다고 치고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 길이는 결국에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통현의 방정식 결국에 이 직선인 건데 이 직선을 우리가 두 원의 차이로 구할 수가 있었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두 원을 원에서 원을 뺐을 때 나오는 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두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우리가 한 원에서 한 원을 뺐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두 원의 방정식을 알면은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면은 원의 중심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반지름도 아니까 이 길이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길이 구하면은 이 길이의 2배가 이 현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가끔 나오는 문제. 어떻게 구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이 정도가 이제 딱 원만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거고 이제 원과 직선이 짬뽕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어려운 건데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확실하게 알아야 얘네들을 다 풀 수가 있는 거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볼 게 만약에 원이 있고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직선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데 이 원이랑 직선이랑 만난대. 그 소리가 뭐 만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접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만날 수 있겠죠. 만날 수 있는데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이 원의 중심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거리를 만약에 D다 라고 해볼게요. 반지름을 R이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D가 R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이 있는데 반지름보다 거리가 더 길다는 거니까 직선이 안 만나겠죠. 이 길이가 지금 이제 D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R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둘이 안 만난다 라는 거고, 만약에 D가 R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직선이 접한다는 거겠죠. D랑 R이 동시에 거리가 되면서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이거일 땐 이제 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D가 R보다 작아, 이 말은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직선이 원을 관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간다 라는 게 되는 거겠죠. 반지름이 이제 이 길이가 되는, 이게 R이 되는 건데 D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접하니까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직선이랑 이제 원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그걸 구하는 방법이 이제 반지름과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안 만나는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방법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쨌든 원의 방정식 세웠을 때 뭐 일반형이 표준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아실 거고, 직선도 그냥 표준형 쓰시면은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되잖아요. 이 직선이랑 이 원이 만나는지를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냥 y 대신에 mx 플러스 n 넣으면은 식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냥 y 대신에 mx 플러스 n 넣었다고 하면은 이제 얘는 결국에 x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 만약에 얘네 둘이 교점이 두 개야,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러면은 2차식의 교점이 두 개라는 거는 2차식에서 근이 두 개라는 거죠. 결국에 이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여기서 판별식을 했는데 0보다 커. 그러면은 x가 되는 게 두 개 나온다는 거니까 교점이 이 원이랑 직선이랑 두 개 만난다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똑같이 판별식이 만약에 0이다 라는 거는 x가 한 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직선이 접한다 라는 거죠. 한 점이라는 말이 결국에 접한다 라는 거고,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는 거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원이 있었을 때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는 거죠. 안 만남.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에 원과 직선이 만나는지 아니면 접하는지 아니면 안 만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랑 이제 반지름, 얘랑 얘를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무작정 식 때려 넣어서 직선의 방정식 알고 원의 방정식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원의 방정식에 넣어서 얘를 통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편할 수도 있어. 오히려 가끔 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두 방법을 다 아셔서 어쩔 때는 얘를 쓰고 어쩔 때는 얘를 쓰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크게 막 어렵지 않죠. 이게 계산이 보통 더러워서 어렵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 알아야 되는 게 접선은 나중에 좀 이따 하고 이 정도. 결국에 원과 직선이 동시에 나왔을 때 둘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한 문제씩만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별로. 먼저 유형 8, 32번 같은 거 보시면은 얘는 점 A랑 어떤 원 위의 점에 대해서 두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물어본 거니까 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원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둘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묻는 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원의 중심을 이제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일단 중심을 구해보시면은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 두 교점 아니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아니고서는 무조건 다 일반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시면은 x 플러스 계산 다들 빠르실 거라 믿고 제가 계산을 할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4, 1, 5 되고 마이너스 3 돼야 되니까 는 8이 된다는 거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원의 방정식 구했고 여기 점이 2,5인데 원의 중심이 이제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한 거니까 둘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결국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에서 반지름을 더하거나 아니면 빼거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2,5랑 마이너스 2,1 사이의 거리 하시면은 루트 x좌표가 차이가 4의 제곱에 y좌표도 4의 제곱이 될 텐데 일단 A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4루트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반지름이 지금 루트 8, 2루트 2의 제곱인 거니까 결국에 거리가 최대가 될 때는 4루트 2에서 2루트 2를 더한 게 되고 최소가 될 땐 4루트 2에서 2루트 2를 뺀 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m은 최대는 4루트 2에서 반지름을 더한 거 그리고 최소는 4루트 2에서 반지름을 뺀 게 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대문자 m이랑 소문자 m을 구할 수 있다. 이제 둘에 곱해주면 24가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두 점. 그래서 점이랑 원 위에 한 점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 원의 중심과 그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신 다음에 반지름을 빼거나 더하는 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해줘야 된다. 바로 아래 문제는 원 위의 점이랑 원 위의 점의 거리의 최대 최소 물어봤는데 얘도 똑같은 원리죠. 사실상 만약에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최대는 결국에 이 두 점 사이 원의 중심끼리의 거리에서 반지름 더하시고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죠. 최소일 때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시고 반지름을 빼주셔서 이 점이랑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셔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유형 9번은 자취네요.
취는 항상 똑같은 원리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무조건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점 이외에 어떤 점이 움직이는 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점을 a, b라고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제에서 AP의 중점의 자취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AP의 중점의 자취, AP의 중점을 C라고 잡으신 다음에 얘를 x, y라고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시고 점 P라는 점이 이 원 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 P라는 점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 아니니까 A, B라는 식으로 잡으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 A, B랑 X, Y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제 X, Y를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P라는 점이 저 원 위의 점이니까 우리가 A, B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다 표준형으로 바꾸신 다음에 대입을 하시는 게 좋고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2고 마이너스 6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8 돼야 되는데 넘어가면서 8 된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고 얘 위의 점이 p인 거니까 p를 일단 여기다 대입했을 때 식 하나를 우리가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은 8이다 라는 식을 일단 하나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얘를 하나 뽑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AP의 중점을 C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A랑 P 좌표 아니까 AP의 중점 구해보시면 2분의 A 더하기 2랑 2분의 B 더하기 1 이게 지금 AP의 중점이 되는 건데 얘가 결국에 C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X고 이게 Y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A, B를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A 더하기 2가 2X가 되는 거고 B 더하기 1이 2Y가 된다 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A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B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X, Y를 구해야 되는 건데 A랑 B를 식을 X, Y로 나타냈고 A, B에 대한 식을 하나 아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대입을 해주시면 2x-3의 제곱 더하기 2y-1에 2y 더하기 1 되는 거니까 2y의 제곱이 8이 된다. 여기까지 되시죠? 이게 지금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C가 되는 건데 얘 지금 개수가 2의 2고 2니까 다 날려볼게요. 제곱이니까 2의 제곱으로 날려야겠죠? 2의 제곱으로 날려주시면 결국에 x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 더하기 y 제곱이 2가 되겠죠.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C의 자취의 방정식인데 얘 지금 모양이 원이잖아요. 원의 자취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둘레 말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은 반지름 루트 2인 거 우리가 r제곱은 2다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둘레의 길이는 2루트 2 파이가 된다라는 걸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자취의 문제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 x, y를 잡고 그 외에 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움직이는 점 있었으면은 걔를 a, b라고 잡으신 다음에 a, b랑 x, 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셔서 식을 쭉 x, y로 정리해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 계속 하셔야 돼요. 자취 방정식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유형 10번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일반형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 거니까 두 원을 결국에 뭐 해주면 된다는 거죠? 빼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죠. 두 원이 있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게 되는 건데 이건 결국에 두 원을 빼주시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빼주셔야 되는데 전개를 하셔서 빼셔야 돼요. 전개를 해서 왼쪽 식부터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플러스 y제곱 더하기 2ay 더하기 a제곱은 6이 되는 건데 오른쪽 것도 전개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에 뒤에 거는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1이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니까 결국에 둘을 빼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나온다는 거죠. 빼주시면 x제곱 x에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2x에서 더하기 4x 되는 거니까 2x에 마이너스 3 y제곱 사라지시고 2a 더하기 2y 더하기 뭐 a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5가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직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얘가 y 3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 얘랑 수직이다 라고 한 거니까 상수항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지금 넘기시면 더하기 4는 0이 되는 건데 일반형 이 직선이랑 수직이다 라는 거는 x의 개수 곱이랑 y의 개수 곱 더한 게 0이 되면 되는 거죠. 3, 2, 6이랑 더하기 마이너스 1이랑 2a 플러스 2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얘네 둘을 더한 게 0이 될 때 우리가 수직이다 라는 걸 아는 거니까 4 마이너스 2a는 0 a는 2다 라는 거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얘를 일반형 꼴로 y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오히려 표준형 꼴로 3x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0꼴로 바꿔주면은 얘랑 수직인 거는 x의 개수 더하기 y의 개수 곱이 더한 게 0이다를 이용해서 오히려 쉽게 더 풀 수 있다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얘를 y는으로 정리하면 이제 식이 더러워지니까 기울기를 구할 때 더 복잡해진다는 거고 오히려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표준형의 수직 조건, 그러니까 일반형의 수직 조건 x의 개수 곱이랑 y의 개수 곱 더한 게 0이다를 이용해서 풀면 오히려 더 계산을 쉽게 풀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되시나요? 쉬었다 할까요? 너무 빠른가? 괜찮나요? 성적표 나왔으면 다 보내요.